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조계에서의 학벌 문제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학벌 우리나라에서 학벌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죠. 저도 최근에 아이들 입시를 치렀는데 입시에서 흔히 스카이, 서성한 이런 식으로 학교의 약간 순서, 선호하는 학교의 순서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제 그런 말도 되게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이과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과보다는 이제 문과가 좀 더 학벌주의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특히 법조계에서 학벌주의가 심하다, 사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학벌주의 얘기가 나올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저는 이제 채용 담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로서의 이제 약간 현실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채용할 때 일단은 이제 서류 전형을 하잖아요. 서류 전형에 보면 이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 내용 저희 다 봐요. 다 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여러 이제 로스쿨 졸업자들 그리고 이후에 경력자들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되게 눈에 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들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다, 꼼꼼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그런 것들 다 비슷비슷하게 써 있거든요. 어느 누가 이렇게 특이하게 써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법조인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에 있는 학부는 어디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전공은 과는 뭐고, 그리고 학점은 어땠는지, 그리고 로스쿨은 어디 나왔고, 로스쿨에서의 학점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서류 심사를 할 때 이제 심사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이제 과거 경험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제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저만 면접을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 저만 같이 혼자서 심사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심사하시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학교에서 학점 좋은 친구들이 일도 더 잘한다라는 게 이제 약간 평균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 로스쿨 다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학점이 높은 친구를 선호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현재 이제 취업 시장에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로펌하고 사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보는 건 사실 로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내 변호사보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좋은 학교 학부 나오고 이제 로스쿨 간 친구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그런 과중한 학습 로드를 그래도 이겨내고 적응을 잘해서 성과를 거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펌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이런 과중한 업무 로드에도 잘 적응을 하는, 잘 이겨내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원자들은 조금 약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제 로펌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가 하나의 상품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제 이 친구를 어필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무슨 과를 나오고 이러면은 약간 고객이 보기에는 약간 포장이 잘 된 상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한테 어필할 때 약간 가시적인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로펌에서는 이제 학부, 학교, 그리고 로스쿨 학교 이런 것들을 인제 이름 있는 데를 더 선호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달라요. 왜냐면은 사내 변호사는 뭔가 외부에 팔아야 될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내 변호사 면접을 할 때는 변호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비변호사인 이제 주변 팀장님이라든가 HR 담당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이런 분이 들어오실 때 이게 '공부만 잘하는 건 쓸데가 없다, 회사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직 내에서 되게 오래 계신 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 학습적인 그런 부분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서 이렇게 성품이 좀 유해서 사교성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눈치 빨라 가지고 인제 분위기 파악도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이제 오래오래 근무하고 성과를 내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도 로펌과 사내 변호사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사실 저희가 인제 알아봐야 될 거는 뭐 학부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이제 좀 지방대 로스쿨을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로스쿨은 인서울인데 이제 학부 자체가 좀 이 명성이 좀 부족한 그런 학교를 나왔다든가 그럴 때 인제 이게 후배들 보면은 서류 전형 자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면접할 기회도 안 준다.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면접이라도 좀 한번 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 면접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텐데 인제 그 기회 자체도 잘 부여가 안 되니까 속상한 거죠. 근데 이제 인제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도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인제 로스쿨도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좀 몇 가지 인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사전 정보 확인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어떤 로펌에 지원을 한다. 로펌을 지원하면은 로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대부분 보면은 이 변호사가 어느 학교 나와서 뭐 이제 로스쿨은 어디 나와서 인제 몇 회 이런 거 안 쓰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몇 회 언제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 기수와 비슷한 기수들의 출신 학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로펌은 거의 뭐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이렇게 상위 그 스쿨 출신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 내 학벌로는 좀 가능성이 낮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아까 말한 같은 기수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좋지만 어떤 친구는 좀 나머지 친구들 대비해서 학벌이 좀 떨어지는데도 '이 친구는 다니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의 뭔가 특이한 장점은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일단 최대한 홈페이지 상의 정보로 추정을 해 보고 뭔가 인제 좀 더 도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근데 이런 거 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로펌 대비 학벌을 덜 보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제 처음에는 "사내 변호사 쪽이 기회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좀 주의할 거는 좀 큰 회사들 쪼금 인제 좀 선호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 업무를 총괄하시는 변호사님이 대형 로펌 출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비변호사인 팀장이거나 아니면 사내변으로서 계속 성장하신 변호사님 대비해서 학벌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인제 사실 로펌에서 그런 학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인제 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제 아무래도 좀 몸에 약간 습관처럼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쪼금 사전에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내부 추천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부분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인제 모집 공고 올라오고 인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뽑는 게 대부분인 건 맞지만 사실 회사별로 수시 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제 뭐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보니까 괜찮아. 그럼 뽑지 뭐. 우리가 지금 뭐 내부적으로 사실 사정이 뭐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나간다라든가 그러면은 그런 수시로 채용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시 채용의 기회에 있어서 사실은 내부 추천 제도를 활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왜 학벌을 중시하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의 실제 역량이나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 서류 보고 사실 면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해도 이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 내부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 아니면은 그 회사 내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이제 좀 고참 어쏘 변호사가 이 후배 내가 잘 아는데 이 친구 되게 좋아요. 진짜 성실하고 그리고 사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일단 기본적인 기본의 태도라든가 어떤 경우에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안심을 하고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천 제도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어. 그럼 내부 사정을 알아보면서 내부에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선배 변호사가 있는지, 또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로스쿨 교수님, 또 그분들은 또 약간 또 발이 여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발이 넓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이 잘 아는 파트너 변호사나, 또 내지는 파트너 변호사 아니라도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 변호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직접 아는 선배 변호사, 아니면 나를 잘 아는 로스쿨 변호사님과 친한 변호사가 그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추천해 주면 훨씬 더 기회가 좋게 오거든요. 따라서 뭐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수가 이 친구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아니 면접하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잘 아는 파트너 변호사님, 잘 아는 교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학생이라는데 한번 보지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따라서 일단 면접 기회라도 주어지면 이렇게 어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다라는 것들. 따라서 이런 내부 추천 제도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걸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내 주변의 인맥들과 관계를 잘 쌓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날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로스쿨 생활 단순히 학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학벌을 어떻게 극복할까 했을 때 결국에는 학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만의 무기가 있으면은 사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재판연구원이나 검사처럼 이렇게 성적으로 뽑힐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겨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험 잘 봐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쵸? 막 몇 단계 면접해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재판연구원이나 검사로 한번 뽑히시면 사실 이분들은 학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뽑혀서 그 조직 내에 들어가면은 조직 내에서 근무해가지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게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부의 스카이 로스쿨 나와가지고 일반 송무 로펌에서 조금 했던 친구와 저기 학부도 좀 별로고 로스쿨도 저 지방에서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재판연구원이 돼서 재판연구원으로 3년 지낸 친구와 둘이 오면 누굴 뽑을까요? 당연히 재판연구원 한 친구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확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무기, 뭔가 성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요새는 워낙 기술 선도 사회다 보니까 공학을 전공하면 확실히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가 바이오 회사 자문을 하는데 담당 업소 변호사가 바이오 공학 전공자야. 아니면 뭐 약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고객이 좋아해요. 예. 일단은 이제 고객들이 변호사하고 얘기할 때 되게 힘든 게 뭔가 기술적인 워딩이 나오거나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훨씬 잘 알아듣거든요. 고객들이 되게 말하기 편하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고객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 시에 뽑힐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특히 요새 뭐 법률적으로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통신이라던가 뭐 가상화폐, 드론, 뭐 자금 세탁,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전공과 관련이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라던가 실무에 대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약간 배리어가 있어요. 그걸 넘어야지 이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사실 문과 출신이라 이걸 못하겠습니까? 다 공부하면 하지. 근데 일단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친구는 설명 별로 안 해도 되니까 편할 것 같아. 그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자금 세탁 관련해서 뭐 캠스 자격증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뭐 공정거래법 학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이런 발표도 하고 관련해서 계속 학회 활동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필할 수 있으면 역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학 부분도 사실 장점이 됩니다. 어학 부분이 장점이 되는데, 이게 보통 뽑을 때 어학이 장점이다까지 까지 된다고 하려면은, 보통은 외국에서 이제 학령기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생활을 2년 이상 살았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가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이런 거, 아니, 높으면 당연히 좋은데, 그걸로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있다라고 딱 단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되게 면접하다가 이 친구는 벌써 부모님이 뭐 교수님이셔가지고 외국에서 4년 동안 살다 왔는데 그걸 자기소개서에 제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거 되게 큰 장점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거 안 쓰고 뭐 나는 뭐 로스쿨에서 이 과목을 좋아해서 이 과목을 열심히 해서 어떤 걸 해가지고 무슨 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물론 중요한 내용인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객관적이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문과고 나는 어학도 안 되면 나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어떤 특정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꾸준하게 공부했다는 걸 보여야 돼요. 학회 활동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실무가들의 논문들을 계속 특히 이제 보통 보면은 로펌 변호사님들이 실무 논문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은 실제 실무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봤다라는, 아니면 어떤 특정 산업 시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뉴스레터들 꾸준하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했다라는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이 정도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고요.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여전히 사실 법조계에서 학벌을 좀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좀 불만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열심히 잘 연구해 보시고, 이겨내시고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